안녕하세요. 와인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오픈와인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반도의 발뒤꿈치 풀리아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와, 정말 그곳의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열정적인 와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풀리아는 오랫동안 유럽의 와인 저장고라고 불리면서 대량 생산지의 이미지가 엄청 강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풀리아가 어떻게 그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젠 와인 좀 아는 분들의 셀러를 채우는 그런 프리미엄 산지로 거듭났는지 그 흥미진진한 변화의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먼저 풀리아라는 땅 자체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곳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때로와 또 대표 품종들을 만나볼 겁니다. 이어서 와인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에는 이 매력적인 와인을 우리 식탁에서 정말 완벽하게 즐기는 꿀팁까지 싹 다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 이탈리아의 발뒤꿈치, 풀리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름처럼 이탈리아 장화 모양 반도의 딱 뒤꿈치에 해당하는 곳이죠.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가 과연 풀리아 와인의 역사와 개성을 어떻게 빚어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은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풀리아 와인의 그 굴곡진 역사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아주 고대부터 와인을 만들어 왔지만 특히 19세기에 필록세라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다른 지역의 와인을 공급하는 말하자면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대량 생산, 즉 양에 집중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북부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색이랑 알코올이 좀 부족한 와인들을 보강하려고 풀리아의 진하고 힘있는 와인을 블렌딩용으로 엄청나게 수입해 갔거든요.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 토착 품종의 잠재력이 이게 아닌데 하고 깨닫고 온도 조절 발효 같은 현대 기술을 도입하면서 드디어 질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네, 바로 그 질적 혁명의 중심에는 때루아가 있었습니다. 풀리아 와인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자연환경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럼 여기서 때루아 개념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토양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토양은 물론이고 기후, 지형, 햇빛의 양까지 모든 자연 환경의 총합이죠. 와인 한 잔에 담긴 말 그대로 그 땅의 고유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성은 풀리아의 때루아는 정말 축복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 이 두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자결하는 여름의 온도를 식혀주면서 포도가 너무 익지 않게 숨쉴 틈을 주거든요. 남성은 바로 그 해풍이 핵심이죠. 그리고 완만한 구름과 평야지대는 포도가 햇빛을 정말 듬뿍 받아서 완벽하게 익도록 도와주고요. 여기에 건조한 기후 속에서도 수분을 잘 머금어주는 석회암과 점토질 토양이 더해지니까 힘있고 풍미가 꽉 찬 레드 품종을 키우기에는 정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땅에서 자라는 보석 같은 포도들, 풀리아를 대표하는 토착 품종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풀리아의 검은 보석들이죠. 이 문장이 아주 흥미롭죠. 진판델은 이탈리아의 프리미티보,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츠레냑과 동일한 품종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의 대표 품종으로 아는 진판델이 사실은 풀리아의 프리미티보와 DNA가 같다는 사실, 이제는 꽤 알려진 이야기죠. 그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크로아티아까지 닿게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풀리아의 스타가 프리미티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네그로 아마로가 있죠. 이 두 품종의 개성이 정말 뚜렷한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이 표가 두 품종의 캐릭터를 정말 잘 요약해주네요. 프리미티보는 이름처럼 첫 번째라는 뜻이죠. 일찍 익어서 아주 풍부하고 잘 익은 검은 과일, 잼 같은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에요. 입안에서는 벨벳처럼 부드럽고요. 반면에 네그로 아마로는 이름, 네그로는 검은, 아마로는 승이라는 뜻이죠.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좀 더 어둡고 쌉쌀한 매력이 있어요. 담배나 말린 허브 같은 흙내음과 함께 뭐랄까 좀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멋이 느껴지죠. 타님도 프리미티보보다 훨씬 단단하고 꽉 조여주는 구조감이 강하고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때로와와 포도가 있어도 결국 와인을 완성하는 건 사람의 손길이니까요. 이제 와인 메이커들이 이 엄청난 잠재력을 어떻게 예술로 빚어내는지 그 비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풀리아처럼 더운 기후에서는 포도 재배가 정말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당도는 햇빛만 받으면 금방 오르는데 타닌이나 풍미 성분이 충분히 익는 페놀 숙성은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맞아요. 이 균형을 놓치면 알코올 도수만 높고 향은 밋밋한, 그리고 타닌은 덜 익어서 떫고 거친 와인이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포도알을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잎사귀를 잘 관리하고 풍미를 응축시키려고 일부러 수확량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성은 기본적인 레드와인 양조 과정인데요. 수확, 발효, 압착, 숙성으로 이어지죠. 근데 풀리아에서는 특히 과실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새 오크통보다는 커다랗고 오래된 오크통, 즉 보티라고 부르는 걸 쓰거나 아예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효의 숙성 방식의 작은 차이가 와인의 최종 스타일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와인이라면 이 등급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죠. DOC와 DOCG가 대표적인데요. 이건 특정 지역에서 정해진 규정, 예를 들면 허용된 품종이나 최소 숙성 기간 같은 걸 다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풀리아의 경우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 DOC처럼 품종의 개성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멋진 와인을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을지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풀리아 레드 와인을 맛보시면 아마 이런 느낌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입안에서 실크처럼 부드러운 질감에 향신료와 담배, 잘 익은 라즈베리 향이 정말 매혹적으로 피어오르죠. 힘이 넘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매력입니다. 이런 풍부한 풍미의 와인은 음식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하죠. 예를 들어 구운 양고기나 진한 미트라고 파스타와는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주고요. 바비큐 립이나 페코리노 같은 단단한 숙성 치즈와도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립니다. 혹시 채식주의자시라면 가지 파리미지아나와 함께 즐겨보세요. 이것도 정말 별미입니다. 숙성 잠재력도 빼놓을 수 없죠. 어릴 때는 생생하고 과즙 가득한 과일 풍미를 즐길 수 있지만 좋은 와인들은 5년에서 10년 이상 충분히 숙성이 가능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타닌은 비단처럼 부드러워지고 가죽이나 흙, 말린 과일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올라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저희와 함께한 풀리아 와인 깊이 보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 잘 익은 포도 한 잔이 절로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점점 더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힘 있는 와인을 찾고 있는 지금, 풀리아의 진화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의 잔 안에 있을 겁니다. 직접 풀리아 와인을 경험해 보시면서 그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픈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